저는 그날 앞치마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내미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끓던 냄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무슨 소리냐? 거실에서 남편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족이면 같이 앉아야죠.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저는 늘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 거실은 이미 따뜻했고 식탁 위에는 과일과 과자가 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늘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님은 안방과 부엌을 오가며 지시를 내리고 며느리들은 부엌과 거실 사이를 서서 왕복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신발장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제가 서야 할 자리가 또 정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시댁 모임에서 며느리들만 서 있던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어머님은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와서 미리 얼굴이나 보자는 자리였죠. 남편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며 괜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일값이 오른 걸 보고도 그냥 손에 쥐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님은 또 말씀하실 겁니다. 있는 사람이 좀 더 내는 거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발장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거실에선 이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 아주버님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 동서와 막내 동서는 부엌 앞에 서서 접시를 꺼내고 있었고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제 자리가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에 앞치마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얼른 들어가서 도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며느리 셋은 서서 움직였고 앉아있는 사람은 시선으로만 일을 시켰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려고 식탁 끝에 기대면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남자들 차부터 내와. 그 말이 규칙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빛을 보며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워도 누구 하나 장갑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큰 동서는 능숙하게 반찬통을 열고 닫았고 막내 동서는 웃으며 어머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조용히 제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거실의 소파는 늘 남자들 자리였고 식탁의 의자는 어머님과 손님 자리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남는 건 싱크대 앞에 좁은 바닥뿐이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러곤 바로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차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분위기가 깨질까 봐요. 시아버님이 잠깐 제 손을 보셨습니다. 찻잔을 받아들고 잠깐 입술을 움직이시는 것 같았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빨개진 손등과 물기에 젖은 소매였겠지요. 부엌으로 돌아오자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젊으니까 서서 좀 움직여도 된다. 저는 또 웃었습니다. 웃는 게 답이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따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던 시간이 몇 시간, 몇 해일지요. 접시 하나를 들 때마다 그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도자기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큰 동서가 제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뭐라 답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막내 동서는 냉장고 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그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국간 좀 봐라. 싱거우면 안 돼. 저는 국자를 들고 냄비 앞에 섰습니다. 김이 얼굴에 닿아 뜨거웠지만 그걸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님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과자를 받아먹는 동안 저는 손끝에 남은 비린내를 닦아내며 혼자 숨을 골랐습니다. 거실에서 아주버님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을 보는 듯 하면서도 가끔 부엌 쪽을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제게 닿을 때마다 저는 손을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으려고요.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앉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큰 동서가 물을 한 잔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고생한다.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냄비 앞에 섰습니다. 그날 모임의 시작은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편하게 앉고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부엌 바닥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전기밥솥 김이 올라오고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큰 동서는 손목이 아프다며 슬쩍 뒤로 빠졌고 막내 동서는 아이 숙제 때문에 잠깐만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메우듯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게만 말을 붙였습니다. 내가 손이 빠르잖아. 내가 하면 깔끔해. 칭찬처럼 들리지만 제 역할이 더 단단히 고정되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야구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나가며 남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한 척했고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아주버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세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고생이란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님은 또 다른 일을 던졌습니다. 과일 깎기, 커피 내리기, 상 차리기. 앉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서 있는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저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손님이 오기 전부터 저희를 세워두었습니다. 상은 이렇게, 젓가락은 이렇게. 말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순서가 어긋나면 어머님은 금세 얼굴빛이 바뀌었으니까요. 큰 동서가 접시를 옮기다 손을 멈추고 제 쪽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거실에 친척이 들어오자 어머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들이 알아서 다 해.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해야 해서 한 건데요. 손님이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저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 물이 뜨거워져도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컵 하나를 닦을 때마다 제 마음도 얇게 달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가족 모임인데 저는 왜 일하는 사람처럼 서 있을까 싶었습니다. 큰 동서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빠졌고 막내 동서는 아이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냄비를 들 때마다 허리가 찌릿했고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웃음소리를 덮어주길 바라면서요. 시아버님이 부엌 입구 근처를 지나가셨습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시더니 제 쪽을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한숨을 아주 작게 쉬셨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그 한숨이 귀에 남았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씀하려다 참으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빨리 좀 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떨릴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돌아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접시를 닦다가 손가락에 거품이 묻었습니다. 그 거품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저는 제 마음도 같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마지막 그릇을 닦는 동안 거실에 앉은 남편에게는 피곤하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손끝보다 마음을 더 시리게 했습니다. 저는 행주를 접어 걸어두며 속으로만 셌습니다. 오늘 제가 웃어야 했던 횟수, 제가 참아야 했던 말들입니다. 부엌 불을 끄고 나오는데 거실의 소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고 저는 빈 소파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앉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앉을 생각조차 못했는지 그게 서러웠습니다. 시아버님만 홀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것 같았지만 제가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도 저는 계속 서 있는 사람처럼 긴장한 채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시아버님이 자주 저를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만 이리 와봐라.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나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작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쉬어라.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들이 바쁘잖아요. 시아버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바쁘면 같이 바빠야지.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님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님은 다시 한번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완전히 앉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그때 처음으로 제 발을 봤습니다. 오래 서 있던 발등이 붓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물컵을 들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물 좀 마셔. 아주 작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늘 제 자리가 서 있는 쪽에만 있었으니까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데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마음이 말라 있었나 봅니다. 잠깐 앉아 있는 동안 거실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큰 동서가 부엌에서 제 쪽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부러움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소엔 어머님 앞에서 말을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과일을 나르다 잠깐 휘청하는 걸 보셨는지 작은 소리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아프면 오래 간다. 앉아서 해라. 어머님이 손님 앞에서 웃음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눈짓을 했지만 시아버님은 한 번 더 의자를 당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는 순간 괜히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앉는 게 죄가 되어버린 집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이 잠깐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낮에 산책 다니세요. 시아버님은 대답 대신 차만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자를 내려놓고 제 앞에 조용히 휴지를 한 장 밀어줬습니다. 저는 그 휴지가 눈물 닦는 휴지처럼 느껴져서 손끝으로만 접었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난 건 아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물을 따라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좀 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시아버님은 거실에 남은 사람들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하나가 아니다. 그 말에 아주버님이 웃어 넘기려 했지만 시아버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문을 조금 세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리곤 금방 놓았지만 그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묵직한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 자리를 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동서가 식탁을 닦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는 몰라도 저는 혼자가 아니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님이 그릇을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소리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께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질문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들어간다.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말끝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인데 며느리가 앉아 있으면 보기 안 좋아. 큰 동서는 어머님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막내 동서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거실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으려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과자를 집어먹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어머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기 안 좋다. 그 말은 결국 제 존재가 편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편하고 서 있어야 자연스럽고 움직여야 보기 좋다는 거였죠. 큰 동서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참자. 오늘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이 내일도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설거지 그릇이 산처럼 쌓이자 어머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저만 불렀습니다. 너는 밖에서 앉아있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해. 큰 동서와 막내 동서는 먼저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물소리만 계속 났습니다. 접시가 부딪힐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부딪혔습니다. 어머님은 제 옆에서 행주를 짜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착해. 그래서 내가 믿고 맡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착한 게 아니라 이용하기 편하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역할 고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냄비를 씻다가 손등에 뜨거운 물이 튀었습니다. 아팠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어머님이 거실로 나가자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임이 떠오를 때마다 먼저 발부터 무거워졌습니다. 발이 아니라 마음이 서 있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또 모임이 있다는 어머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대답을 늦게 했습니다. 네. 그 내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냥 앉아 있어요?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모임 때요. 왜 당신은 당연하게 앉아 있어요? 남편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 저는 그 미안이 뭘 미안해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봐도 답은 똑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할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마지막 그릇을 닦는 동안 거실에 앉은 남편에게는 피곤하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손끝보다 마음을 더 시리게 했습니다. 저는 행주를 접어 걸어두며 속으로만 셌습니다. 오늘 제가 웃어야 했던 횟수, 제가 참아야 했던 말들입니다. 숫자를 세다 보면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숫자는 쌓이기만 했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으니까요. 부엌 불을 끄고 나오는데 거실의 소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고 저는 빈 소파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앉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앉을 생각조차 못했는지 그게 서러웠습니다. 소파 쿠션이 아직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앉았던 자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보며 손끝으로 쿠션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여기 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불을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손을 떼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도 저는 계속 서 있는 사람처럼 긴장한 채로 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부엌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싱크대, 냄비, 접시, 그리고 서 있는 제 모습이요.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거울을 보는데 목덜미에 빨갛게 올라온 습진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늘 그랬습니다. 약을 바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까봐, 또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아침이 되자 남편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남편 잠부터 채우다가 멈췄습니다. 어제 부엌에서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손이 멈추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저는 대답 대신 커피 포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저는 손을 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 이상했어. 왜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앉아 있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상했다고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남편은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고 말했습니다. 다음 모임 전에 어머니랑 얘기하자. 의자부터 꺼내자. 저는 그 메모장을 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진짜 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야지.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조금 덜 쓰렸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며느리들도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도울게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짧은 침묵이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와서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될까?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연습을 아주 조심스럽게요. 전화가 끊긴 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다는 말이 제 목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잡았다가 내려놓고 냄비를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마음이 먼저 앞서 달려가서요.
다음 주 모임에선 정말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앉으면 어머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제 등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 있던 자리에 내가 너무 오래 익숙했나 봐.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제 안에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바꿔보자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큰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 모임 가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가야지. 큰동서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동서, 다음엔 같이 앉아요. 큰 동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해봐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큰 동서도 힘들었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지. 저는 그날 제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다만 서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 써요? 의자 몇 개 더 꺼낼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어머님이 또 모임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친척까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같이 하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어머님은 부엌에, 큰동서와 막내동서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엌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냄비에서 끓던 소리만 들렸습니다. 큰동서와 막내동서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무슨 소리냐?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족이면 같이 앉아야죠. 일은 같이 하면 되고요. 어머님은 얼굴이 굳은 채로 돌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쌓여있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소풍날에도 제 생일 저녁에도 늘 모임이 먼저였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같이 해야지요. 저만 서 있으면 도리가 아니라 습관이 돼요. 어머님이 앞치마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실에서 남편이 일어나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도 할게요. 며느리들만 서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주버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도 좀 도와야죠.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봤습니다. 너까지 왜 그러니? 아주버님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들이 거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님은 잠깐 표정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큰동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막내 동서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인지 단단해지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부엌 구석에서 의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앉으세요. 우리가 할게요. 어머님이 남편을 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의자를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의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희가 의자를 꺼내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친척들이 거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손이 야무져서 내가 편해.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려야 하는데 제 귀에는 제 발목에 다시 줄을 묶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상을 옮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끄덕임이 제 등에 작은 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 앉고 저희도 의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모임에서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는 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깊어졌습니다. 큰동서가 제 옆에 앉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저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막내 동서도 반대편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버님도 물병을 들고 식탁에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평소보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이 많이 달라졌네요. 어머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며느리들도 앉아 있고 아들들도 일하고 보기 좋아요. 어머님은 대답 대신 국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의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냄비를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뭘 안다고. 그 말이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어머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젊을 때 서서만 일했지.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잖아. 어머님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에서 처음으로 어머님의 피로를 봤습니다. 주름진 손과 굽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어머님 손에서 국자를 가만히 빼셨습니다. 이제 좀 앉아. 아들들이 하게 놔둬. 어머님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며느리들이 하지. 우리 아들들이 하지.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동서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어머님도 좀 쉬셔야죠. 막내 동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남편은 일부러 의자를 하나 더 꺼내 식탁 옆에 두었습니다. 아주버님도 물병을 들고 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말이 없다가 저를 보지 않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나 보다. 저는 그 말이 완벽한 사과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어머님 안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렸겠지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쳤어요. 그 말 뒤에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의 침묵이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모임에서 어머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님도 오래 서 있었던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다만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방법을 몰랐던 거겠죠. 남편이 국을 떠서 어머님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님이 국그릇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국이 싱겁지 않니? 괜찮아요. 맛있어요. 어머님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만 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어머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 할 순 없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봤습니다. 당신은 몰라.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님은 그날 저녁 평소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봐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식탁에 앉아 어머님에게 물컵을 건네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인데 저는 그게 어머님에게 건네는 손잡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제 쪽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시선이 따갑지 않고 조금 젖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더는 큰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끝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큰동서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어머님이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막내 동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평소엔 부엌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는데 그날은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어머님 옆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지. 어머님이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이 화가 아니라 피로처럼 들렸습니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이해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거실에 며느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말끝이 새졌고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어서면 누군가가 같이 일어났고, 누군가 앉으면 누군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 모임 때 저는 신발장 앞에서 예전처럼 오래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이 이미 의자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저는 그 의자에 앉으며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자리야. 큰 동서와 막내 동서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부엌에서 나오며 우리를 봤습니다. 뭐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국 나눠 먹어라. 그 말이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려는 제 앞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됐다. 너도 앉아 있어. 그 말이 낯설어서 저는 잠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접시에 과일 한 조각을 먼저 올려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조각을 보며 마음을 회수했습니다. 제가 가족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 갔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버님도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도 좀 도울게요.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봤습니다. 내가 뭘 해?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제 몸을 세우는 명령이 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도 말하려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요. 남편은 모임 전날 의자를 더 꺼내며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앉을 자리 내가 만들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자리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으로 생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머님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끔 저를 부르지 않고 남편을 먼저 불렀습니다. 너 와서 이것 좀 도와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며느리들만 분주해졌고, 어떤 날은 어머님이 예전처럼 말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조용히 의자를 더 꺼냈고,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큰 동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동서들이 있어서 힘이 됐어. 막내 동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가족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 모임들 속에서 배웠습니다. 대신 조금씩 누군가가 먼저 자리를 내어주면 다른 사람도 따라온다는 것도요.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손을 한 번 툭 쳤습니다. 괜찮긴. 내가 많이 참았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가끔 저를 부르지 않고 남편을 먼저 불렀습니다. 너 와서 이것 좀 도와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임이 있어도 신발장 앞에서 오래 멈추지 않습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만 떠올리던 습관에서 천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이 집 같구만.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거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자리는 제가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신발장 앞에서 오래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면 이미 제자리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자리야. 어머님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끔 저를 부르지 않고 남편을 먼저 불렀습니다. 너 와서 이것 좀 도와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며느리들만 분주해졌고, 어떤 날은 어머님이 예전처럼 말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조용히 의자를 더 꺼냈고,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가족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 모임들 속에서 배웠습니다. 대신 조금씩 누군가가 먼저 자리를 내어주면 다른 사람도 따라온다는 것도요. 제 자리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으로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나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때로는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